전 세계인들에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재인지 몽상가인지 또 혁신가인지 허풍쟁이인지 좀 헷갈리지만 화제성만큼은 단연 최고인데요. 과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굴 말하는 걸까? 네. 일론 머스크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맞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 아니면 정치인이나 그런 정도겠죠. 네.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주경야독 시간에 네.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이다라고 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코드 브레이커가 크리스퍼 가이로 노벨상을 수상한 제니퍼 다우드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좀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재미있게 전달했던 게 월터 아이작슨이거든요. 근데 그 월터 아이작슨이 신작을 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소재도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안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적 기업가. 지금까지 이런 기업가는 없었다. 네, 바로 네, 이 셀럽인지 혁신가인지 기업가인지 헷갈린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제목이 일론 머스크예요. 한때 저는 혁신가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자꾸 헷갈려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 SNS를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SNS를 안 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어요. 7%가 8%가. 자꾸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근데 작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책에는 네.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걸 제가 잠깐 보기도 하고 기사를 네. 보긴 네. 했었는데 네. 너무 두루뭉술하게 평가했던데요. 근데 이제 그런 재미는 있어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일대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아이언맨 토니 네. 스타크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좀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아이언맨을 막 개발할 때요. 마블에서 개발을 할 때 주연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감독을 스페이스X에 초청을 해서 공장 견학을 시켰대요. 네. 그때 이제 배우랑 감독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언맨 2에서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특별 출연도 했거든요. 이렇게 맺은 인연을 그 아이언맨이 내가 사실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홍보 전략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론 머스크가 방송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2021년에는 SNL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에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 디스일 수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도 방송에서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사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네. 로켓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 성공 못했으면은 네. 진짜 희대의 사기꾼 될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끝장이구나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네 번째도 시도한다. 네. 무조건 한다 해서 네 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 다큐멘터리로 네. 그걸 또 한 걸 제가 잠깐 봤었는데요.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네 번째 안 됐으면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 될 뻔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였거든요. 네. 테슬라도 그때 망할 뻔했죠. 그게 안 됐으면. 맞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독특한 뭐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타일.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건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네. 자기 스스로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사회적 관계가 좀 서투르고 반복적인 동작을 보이는 뭐 행동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스퍼거 그 증후군인데, 예. 근데 대체적으로 지적 능력은 양호하거든요. 한 가지 집중하면 성취를 보이기도 하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 이른바 영화에서 보이는 천재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가령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75%의 직원들을 감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라는 음모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지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음모설도 사실은 조금 있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기 작가는 모든 자료들을 다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지금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아,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식적인 의료 기록은 네,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약간 의심가. 그래서 맞나 싶은데. 네, 그래서 이런 음모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하여튼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건 분명히 아니죠. 네, 뭐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유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1971년에 남아공에서 태어났고요. 그 문제적 아버지, 그러니까 좀 기분파를 넘어서 그 조현증에 가깝다라고는 아버지와 예. 모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를 피해서 캐나다 퀸즈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편입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3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인터넷,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여행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인터넷은 이거는 나를 계속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요. 원래 스탠포드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학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인터넷 지도와 전화번호부를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집투라는 그 업체였어요. 예. 이거를 동생과 같이 4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것을 팔고 엑싯을 하면서 2,200만 달러를 손에 넣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온라인 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엑스닷컴을 설립을 합니다. 예. 이 업체가 다른 회사에 합병을 해서 그게 페이팔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일론은 이 페이팔에서 쫓겨나게 돼요. 네. 그래요? 이게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랑은 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페이팔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게 하고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페이팔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말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온 거거든요. 2억 5천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저는 페이팔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을 팔고 나온 거죠. 네네, 지분을 팔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인터넷 금융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거네요. 관심은 있었어요. 그 관심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이팔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에 관심 없는 그런 영역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게요. 결과적으로 소셜 결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사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로 바꾸면서 이제 다시 그런 꿈을 꿨지만 예. 그 사이에서는 페이팔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네. 나 뭐 하지? 돈은 있는데. 그래서 아이템을 찾아요. 네. 그 아이템이 나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예. 인류가 화성에 갈 계획이 없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그러면 내가 화성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우주기업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의 꿈은요,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여행이 아니라 목표가 화성 식민지 건설인 거예요. 여러 행성에 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인류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그 다음이 후예요. 그 다음이었어요. 스페이스 X가 먼저였고요. 스페이스 X를 꾸려가다가요, 전기차 업체 투자자로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네. 그 투자한 게 테슬라인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의 창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펀딩에 참여해서 초기 설립에 관여한 주요 투자자지 CEO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CEO를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로켓 발사 실패 이런 것 때문에 2008년에 최악의 위기를 맞거든요. 근데 4번째 발사 성공하면서 나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테슬라도 어느 정도 원래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았는데 그거 이후로 그래도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지금은 사실은 이 사람이요,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그리고 엑스코퍼레이션, XAI 해가지고 6개 기업의 핸들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맨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가능하게 한다는 네, 위성 맞습니다. 조그마한 거 계속 쏘아 올리고 있다는 거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우주에서 연결하겠다. 위성 인터넷. 네. 뉴럴링크는 사람 뇌에 직결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무서운데. 근데 그러다가 어찌됐든 간에 스페이스 X가 성공하면서 거의 대박이 나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굉장히 또 도전적인 과제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다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한 사람이 6개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선 가능합니다. 재벌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솔직히 재벌은 오너의 개념이지 실제로 그 많은 기업을 직접 운영한다라는 개념은 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 하더라고요. 네. 매우 방송에서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빡세게 합니다. 정말. 네. 일 중독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면요, 그 기업이나 공장에서 숙식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엔지니어들과 회의를 하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2주 걸릴 일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오세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불만인 사람을 해고를 시켜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내일까지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렇게 했는데 일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발도 많은데 이제 이 워라밸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 문화에서는 이걸 하드코어 모드라고 하는데 하드코어로 일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게 테슬라 문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견디고 일을 하네요, 정말. 네. 이 책을 보면 왜 그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읽다 보면 이렇구나. 그게 일론 머스크가 열정이요. 돈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더라고요. 전기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든다. 뭐 인류가 급속한 증가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화성으로 이주한다. 네. 뭐 인류의 뇌를 업그레이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뭐 하루 18시간 일하기도 하고 주말도 없이 강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십자군 전쟁에 나선 군인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군인들이 워라밸이나 임금을 생각하는 게 사명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종교적 사명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노동자 권리, 인권, 최소한의 안전 이런 것들이 무시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선 십자군이다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와 그 사람들의 성향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그 사명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의 뭐 일하는 방식이나 결과를 내는 능력은 정말 감탄할 만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상은 제대로 해주는가 모르겠어요. 네, 돈은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줘요. 네. 팔컨 9 그 쏴서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 성공할 때 그 직원들이 정말 희열에 막 휩싸이는 표정을 보니까 야, 이거 할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이 시대에 하여튼 해석하기 어려운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시죠.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이 책에서는 배울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